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비만의 원인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건데, 음식을 많이 먹는 원인이 가공된 정제 음식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2부 영상에서는 정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정제 단백질로는 고기를 갈거나 다져서 만드는 가공육, 그리고 단백질을 추출해서 가루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가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정제 단백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효과적인 근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데 비정제 단백질인 고기는 많이 먹기 힘들고 흡수되는 양이 적으니까 쉽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흡수가 잘 되게끔 보충제를 먹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흡수가 잘 되게끔 가공된 음식을 정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충제를 음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제 음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제 음식을 먹으면 살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충제도 먹으면 살찌나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거나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인슐린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합성에 쓰이도록 돕는 일을 해요. 자, 보충제로 많은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근성장 때문이죠. 많은 단백질을 먹고 이때 먹은 단백질이 근합성에 쓰이게 하려면 인슐린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충제를 먹을 때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되나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근성장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부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단백질 자체가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2부 영상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이 많이 나올 때 지방을 먹게 되면 많은 인슐린이 지방을 체지방으로 많이 저장해서 비만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지방을 합친 음식이 가장 살찌는 음식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정제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서 비만이 돼요. 자, 예전에는 비만의 원인을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가공된 음식을 먹어서 너무 많은 인슐린이 나오는 게 비만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지방을 먹더라도 다이어트가 가능한데,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아직도 저지방 식단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롱가님 말대로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지방을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왜 보디빌더나 트레이너는 아직도 저지방 식단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정제 단백질 때문이에요. 자, 보디빌더나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근육을 키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단백질을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단백질은 많은 인슐린이 나오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되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는 대신에 지방을 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보다는 근성장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제 단백질을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제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정제 음식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양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많은 양을 먹으면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전체의 80%에서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먹었을 때 많은 양을 먹지 못하고 많은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죠. 저 내용을 듣고 과일의 당은 소화 흡수가 빠른데 수분이 있어서 괜찮다면 다른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괜찮은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분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수분 때문에 많은 양을 먹지 못해서 괜찮은 거죠. 수분이 있느냐 수분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채로 배를 채워서 먹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거나 물로 배를 채워서 먹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거나 그냥 내 의지로 참아서 먹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거나 모두 다 정제 탄수화물을 줄였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백미밥을 그대로 먹으면서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족한 양은 야채를 먹는 다이어트도 있고, 식전에 물을 500ml 마셔서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다이어트의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죠. 자, 똑같은 개념에서 정제 음식을 줄이고 비정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정제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을 높여서 더 먹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지, 정제 음식을 1g이라도 먹으면 체지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먹는 기름은 모두 정제 지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올리브유도 올리브라는 비정제 음식을 압착해서 지방만 뽑아낸 거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소화 흡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유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많이 먹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정제 음식을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방이 많은 부위도 있고 지방이 적은 부위도 있지만 돼지고기 100g에 들어가 있는 평균 지방의 함량은 14g 정도가 됩니다. 한 끼에 200g의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그때 먹는 지방량은 28g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끼에 28g 정도의 지방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제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비정제 음식으로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나한테 많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제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로 먹었을 때 먹을 수 없는 양의 단백질을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제 단백질을 먹더라도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운동으로 근육을 좀 키우고 싶은데 생고기를 구입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게 너무 번거롭고 생고기가 너무 쉽게 상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익힌 닭가슴살,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제품을 먹으려고 한다. 자, 이런 제품을 한 끼에 하나 정도 먹는 건 괜찮습니다. 보통은 100g, 200g 정도로 제품이 소분이 되어 있고 이건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런 제품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게 생각보다 맛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먹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거니까요. 자, 같은 개념에서 단백질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고 싶은데 비정제 음식을 먹기 힘들 때 대체제로서 보충제를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는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그것 자체로도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자주 먹는 거는 오히려 근성장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먹는 간격을 다르게 하거나 한 번에 먹는 단백질의 양을 다르게 해서 비교한 실험들이 있는데 단백질을 자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성장이 유리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근성장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런 실험에 대해서는 예전에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죠.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정제 음식은 많이 먹으려고 해도 음식의 특성상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정제 음식을 먹는다면 많이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반면에 정제 음식은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많이 먹을 수가 있고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제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제 음식을 조절해 먹으시면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가 않다. 그냥 마음 편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비정제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댓글로 식단을 꾸준히 잘 하다가 갑자기 식욕이 터져서 폭식했다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식단을 잘 하다가 식욕이 터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식욕 4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